네, 안녕하십니까. 매브리 TV 시청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동산 이슈를 매 부리처럼 콕 집어서 알려드리는 매부리 콕 시간입니다. 저는 부동산부 홍정원 기자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 발표돼 시장에 어마어마한 충격을 몰고 온 710 부동산 대책 대처 방법에 대해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710 대책이 여러 가지 이슈를 담고 있지만 대책 효과를 하나로 정리하자면 집을 사지도 못하게 팔지도 못하게 해놨다가 아닐까 싶습니다. 매부리 지금 대응은 뭐 일단은 고민해야죠. 뭐 정리할 수 있는 사람 빨리 정리하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네, 나머지는 다 뭐 매수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 하락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 말은 이제부터는 함부로 막 뛰어들어가면 안 된다. 네. 그리고 좀 지금 하락을 다 준비를 해야 된다. 우선 1주택자 포함 종부세율을 확 높여서 보유에 대한 부담이 상당하도록 했고요. 여기에 공시가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고가주택 2채 이상을 소유한 분들은 1년에 많게는 수천만 원 이상 종부세를 내야 하는 사항에 놓여 있습니다. 또 양도세를 기존 대비 많게는 30%포인트 높여서 처분도 부담스럽게 했고요. 여기에 취득세율을 많게는 12%까지 올려서 사는 것도 어렵게 해놨습니다. 한마디로 살 때도 세금, 팔 때도 세금, 가지고 있어도 세금이 올라가는 것이니 집을 가진 분들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가두리에 갇힌 셈이 됩니다. 710 부동산 대책의 효과로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은 역시 똘똘한 한 채 트렌드가 부활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6월과 7월에 나온 두 번의 대책을 통해 법인이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다주택을 보유하는 건 상당한 부담이 가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법인 급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개인이 종부세를 견디지 못하고 내놓은 매물이 추가될 것이고 높아진 취득세와 양도세를 고려하면 이제 집값이 아주 많이 오르지 않으면 세금 떼고 남는 게 거의 없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유주택 숫자를 줄여야 한다면 시세가 적게 나가고 상대적으로 덜 오른 외곽 지역부터 정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얼마 전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반포 집보다 먼저 청주 집을 판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야 양도세도 적게 낼 수가 있습니다. 매부리 똘똘한 한 채로 강남 집을 신규로 사고 싶은 분들도 기존 주택 매도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방의 소형 아파트 2채를 보유한 분이 만약에 강남에 20억짜리 집을 산다면 3주택으로 취득세 12%를 맞아서 세금만 2억 4천만 원을 내야 합니다. 여기 지방교육세, 농특세는 제외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방 2채를 정리하고 무주택자 시위에서 강남 집을 산다면 세율은 3%, 즉 6천만 원으로 확 줄어듭니다. 결국 똘똘한 한 채의 지위는 유지되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갭 투자로 샀던 외곽 매물은 매물 압박으로 침체기로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주택을 팔거나 혹은 신규로 매입하겠다는 분들은 수익과 세금이 그려내는 고차 방정식을 잘 풀어야 합니다. 개발 호재로 집값이 오르는 중인 똘똘한 집을 매각할 때는 일단 내년 초까지는 기다리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양도세 중과는 내년 6월까지는 일단 유예가 되기 때문이죠. 내년 초까지 기다리셨다가 향후 개발이나 교통 호재로 집값이 얼마나 오를지를 예상하신 뒤 그에 따른 양도세 중과액을 계산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보유세 증가분까지 더해서 이를 초과할 만큼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보유 아니면 매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반대로 1주택자 이상 가진 분들이 집을 살 때는 개발 초기라서 시세가 덜 오른 아파트를 고르시는 편이 좋습니다. 여기서 봐야 할 건 취득세 중과분이 되겠습니다. 8%, 12%씩 취득세를 내고도 추후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매수 아니면 자제하셔야 합니다. 하나 분명한 점은 이제 집을 그냥 사놓고 기다리는 시기는 갔다는 겁니다. 아무 논리 없이 외곽 지역에 무작정 갭 투자를 하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겠습니다. 매부리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아파텔입니다. 아파텔은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줄임말이죠. 명목상 오피스텔이지만 아파트와 비슷한 평면을 가지고 실수요자가 아파트처럼 살기에 불편함이 없는 주거 공간입니다. 요새 아파텔 인기가 상종가입니다. 직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에서 5월까지 전국에서 오피스텔 15,769건이 거래돼 매매 실거래가가 최초 공개된 2006년 이후 동기 평균 14,155건 대비 거래가 11.4% 늘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는 31.3%나 늘었습니다. 아파트를 누르니까 아파트 인기가 오르는 것입니다. 특히 과거에는 원룸 공간에 머물렀던 오피스텔이 이제는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전용 60제곱미터가 넘는, 즉 아파트로 치면 20평대 아파트 이상 평형 거래량이 급격히 느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바야흐로 아파트를 전성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아파트의 가장 큰 단점 중 하나가 취득세가 4.6%로 높다는 겁니다. 9억 원 초과 전용 85제곱미터 이상 아파트 취득세가 3%인데 오피스텔은 작으나 크나 아파트 취득세의 최소 1.5배를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710 대책으로 2주택 취득세가 8%, 3주택 이상 취득세가 12%로 세율이 확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는 4.6%가 오히려 싸 보이는 그런 효과가 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님 얘기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계약일 기준의 오피스텔 매매 실거래 그 사례를 비교해 보면 네. 2006년 이후부터 동기간 거래됐던 물량보다 비교적 많은 물량들이 거래됐습니다. 네. 초소형 오피스텔 거래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에는 아파트와 달리 거래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대출이나 세금 부담이 낮은 실거주가 가능한 중소형 거래 비중도 조금씩 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수익형 부동산으로 공급되던 오피스텔이 최근에는 면적을 조금 더 키우고 역세권이나 택지 개발 지구 위주로 신축의 선호도가 중형 면적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부의 규제를 피해서 또는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대체 투자처로 인식되는 것인지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또 하나 트렌드로 주택을 받을 수 있지만 지금 주택이 아닌 특수 매물이 뜰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재개발 지역에서 토지를 들 수 있습니다. 재개발 지역에서는 도로 등 지목으로 쓰이는 토지가 항상 존재하기 마련인데요. 단일 구역에서 90제곱미터 이상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면 법에 따라 주택 분양 대상자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추후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면 추가 분담금, 경우에 따라 환급금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토지가 크면요. 여하튼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토지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택수에 잡히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빌라나 재건축 아파트를 사면 주택 숫자에 합산이 되지만 이런 물건을 투자하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취득세를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710 부동산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 트렌드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청자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매부리TV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를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